안녕하세요. 2차 기출 GS 시작하겠습니다. 사례 강의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2차 기출 GS에서는 한 시간 동안 100점 문제를 풉니다. 근데 풀답안은 필요가 없고요. 풀답안은 일단 제가 1월에는 GS를 안 열고요. 2월이나 3월부터 열 것 같은데 기초 GS나 실전 GS부터 이제 답안 쓰는 거고, 지금은 목차 정도만 제가 연습을 좀 하겠습니다. 풀답안 쓰실 필요는 없고 목차만 답안에 쓰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온라인 분들은 죄송합니다. 이게 실간 분들은 제가 가져가서 좀 점검을 하고 다음 시간에 갖다 드릴 건데, 온라인 분들은 아직은 첨삭은 없어요. 그래서 스스로 한번 써보시고 강의를 들으면서 목차 보충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나는 꼭 그 첨삭을 받아보고 싶다 하시면은 제출을 해주세요. 제출 방법은 변리사스쿨 카톡 채널에다가 문의를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또 봐드릴게요. 그 다음에 1시간 20분 정도, 그러니까 약 1시간이죠. 강평을 하면서 우리 JHA 공식에 따라서, 제 공식에 따라서 사례 강의 때 했던 거 그대로 기출문제 한번 연습을 해볼 거예요. 공식에 따른 목차 추출 연습 해볼 겁니다. 문제는 100점씩 맞춰서 가지고 올 건데, 이거 변리사 시험만이 아니라 최신 변리사, 그 다음 변호사 것도 좀 가져올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수업하는 그 기출문제하고 답안들은 기출문제집이라고 다시 나올 건데, 그거는 온라인 분들 제가 나오면은 수업 시간에 말씀을 드릴게요. 아직은 안 나왔는데. 다시 강조하지만 우리는 지금은 목차 추출 연습만 먼저 할 거예요. 목차 자신 있어지고, 그 다음에 얼마 안 남았다. 올해까지 하여튼 사례제 핸드북 깔깔깔 다 외우라고 했어요. 그거 외우면서 답안 좀 연습하고, 그리고 내년부터는 풀답안 본격적 스타트. 지금 첫 시간에 58회 기출문제 가져왔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온라인 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 59회가 올해 기출문제인데, 그건 이제 기초 GS에서 해볼 수 있어요. 제가 매년 최신 기출문제는 기초 GS에서 연습을 시켜드렸어갖고 이 수업에서는 안 할 수도 있는데, 혹시 이 수업에서 안 하면 기초 GS에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초 GS에서. 1번. 그리고 이거 잠깐 얘기를 하고 갈까요? 제 공식. 또 혹시 온라인 분들 중에서 사례 강의 없이 바로 오신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잠깐만 좀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만든 공식입니다. 제가 만든 공식이지만 모든 기출문제에 다 적용이 됩니다. 목차를 잡을 때 스텝 1 정답 잡아요. 스텝 2 판단 기준 잡습니다. 여기가 중요한데요. 이거 5점당 1목차로 만듭니다. 아니면 묻는 바 문제면 묻는 바대로 목차를 잡습니다. 스텝 3 의의를 잡습니다. 이 의의는 판단 기준에서 다수의 목차가 나왔다면 그걸 포괄하는 의의로 잡거나, 아니면 각 목차마다 별도 의의 잡아도 돼요. 의의는 제가 교수님께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이락이라는 표준화된 답안지 형식상 쓰기만 하면 되지, 몇 개를 쓰고 여러 줄을 쓰고 필요 없어요. 답안지 이미지상 있냐 없냐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하나만 잡아도 되고요. 포괄적으로 잡을 만한 게 없으면 이 각 판단 기준 목차마다 저마다 전혀 다른 문제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그냥 개별적으로 목차를 잡아도 됩니다. 의의를.
이게 목차 잡는 제 공식이고 답안지는 방금도 말씀을 드렸네요. 아이락이라는 표준 형식에 따라서 씁니다. 이것은 법대에서 정해져 있는 표준 형식입니다. 그 말인즉슨 이거에 따라서만 써야 된다는 소리예요. 다른 답안지 스타일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1번) 문제유지. 여기 이제 제 공식 정답 치면서 목차에서 정답 쳤죠. 그러면서 법령의 태도, 판례의 태도, 실무의 태도를 살핀다. 이렇게 두 줄 안 넘게 1.5줄 정도로 쓰면 됩니다. 목차에서 잡았던 결론을 간단하게 요약하면서 치면서 법령의 태도, 판례의 태도, 실무의 태도 살핀다. 판단 기준이 다 법이야. 그럼 법령의 태도 쓰는 거. 판단 기준 안에 판례가 들으면 판례의 태도 살피는 거고, 판단 기준의 심사 기준이나 법이나 판례라고 뭐 얘기하기 좀 애매해. 그럼 실무의 태도 살핀다 이렇게 하면 돼요. 아니면 뭐 사례형 문제 하면 실무의 태도 살핀다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 다음에 결론이 2개 이상인 경우도 있거든요. 문제마다 판단 기준이 2개 이상인데 그 2개 이상의 결론도 2개 이상으로 도출되는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거는 이렇게 쓰는 거예요. 무슨 결론 등. 결론을 하나만 쓰는 거예요. 무슨 결론 등. 여기다 써드릴게요. 혹시나 여러 가지의 결론이 도출되는 문제는 하나만 얘기하면서 결론 1등에 관한 법령의 태도, 판례의 태도, 실무의 태도를 살핀다 라고 쓰면 됩니다. 문제의 요지라는 것도 아이락 표준 형식상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있기만 하면 되지 이걸 뭐 2줄 썼다, 3줄 썼다, 4줄 썼다에 따라서 점수가 달라지진 않아. 있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결론이 여러 개일 때도 다칠 필요가 없고요. 하나만 쓰면서 요약을 하는 게 가장 깔끔합니다. 이거는 2줄에서 끝내야 돼. 이걸 갖다가 막 6줄 쓰고 있으면 안 돼. 무조건 긴 거는 여기가 길어야 돼. 판단 기준이. 그 다음에 의. 의는 판단 기준이 2개 이상일 때 포괄할 수 있는 의의를 있으면 의의 포괄해서 쓰고요. 만약에 포괄할 수 있는 의의가 없다면 바로 판단 기준 들어가면서 개별적으로 의의를 적어도 됩니다. 이제 나왔다. 제일 중요한 건 이거야. 배점상 판단 기준. 그리고 방금 제 입에서도 나왔는데 배점상 판단 기준을 써야 돼요. 배점상. 배점이 만약에 굉장히 길어온 판단 기준을 많이 써야 되고요. 배점이 적으면 조금만 쓰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아주 현명화된 공식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다 적용되더라고. 논리의 법칙이지. 논리가 아니라 뭐라고 해야 돼? 유레카 같은 거죠. 이대로만 쓰세요. 5점 단위 문제. 반드시 공식화된 대단한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아주 쉬워지는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우리 사례 강의에서 저렇게 그대로 연습을 했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온라인 분들도 알고는 계실 건데 매주 주말마다 토요일, 일요일마다 온라인 줌 미팅 스터디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별리사 스쿨에서 운영하는 카톡방에다가 매주 토요일, 일요일 저녁 9시 55분에 줌 미팅 링크를 올려드리고 있고요. 줌 어플만 깔아두시고 링크 접속하시면 바로 들어올 수 있는데요. 거기서도 계속 했었죠. 얘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 이제 답안지를 내면은 첨삭해 드릴 게 제일 중요한 게 또 여기야. 여기가 점수가 예를 들어서 7점인데 판단 기준이 하나밖에 없는 거야. 그럼 제가 좀 판단 기준 목차 좀 나눠주세요. 이런 거 적어 드릴 거예요. 교수님께서는 이거는 제가 만나본 분마다 제가 정확하게 뭐 이렇게 말씀드리긴 참 애매한 부분이 한데 2분 안에 채점을 한대요. 2분 안에 한다는 것은 내용을 자세하게 보는 게 아니라 표준 형식이 갖춰져 있는지, 그다음에 흐름이 있는지 쭉쭉 그 키워드만 잡는다는, 키워드 잡는다는 게 보통 목차 본다는 소리입니다. 목차가 배점에 맞게 여러 개로 나눠놔야 돼요. 나중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논문은 그렇게 안 써요. 논문은 문제 요지에다가 의의까지 다 집어넣습니다. 논문은 문제 요지가 되게 길어요. 한 페이지예요. 나중 논문 그런데 우리 답안지용으로는 이렇게 가자고. 이게 60점 최적화된 답안지니까. 그 다음에 구체적 판단. 이게 상한포소입니다. 구체적 판단이라는 것은 막 가불변, 문제에서 준 사실관계가 있을 거예요. 보통 이렇게 사람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발명 이름들이 나옵니다. 뭐 자동화 기술. 아니면은 이런 거 소스 뿌려놓죠. 법리와 연관된 거. 상업적 성공이 있었네. 이런 것들. 설문에서 뭔가 이상한데 이 말을 왜 줬지? 라고 한 것들을 그대로 다 써놓는 게 이 구체적 판단 목차야. 근데 제 답안식에 따른 이 구체적 판단하고 결론이 거의 겹칩니다. 저는 이거를 같이 써요. 원래 아이락에 따르면 각각 쓰는데 저는 그냥 같이 씁니다. 구체적
만들면 결론. 구체적 판단이라는 것은 사안포섭을 하고요. 사안포섭이라는 건 이 사실관계에 대해서 특허법 몇 조를 적용한다, 민법 몇 조를 적용한다, 판례 뭐를 적용한다 이건 거고 결론이 이제 진짜 묻는 바에 따른 거. 그래서 쟤는 저렇게 한다. 아, 쟤가 이긴 거다. 이게 결론인 거고. 근데 이 내용이 적다 보니까 저는 그냥 한목 차이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5점당 1목 차에 따른 제 공식이 또 놀랍게도 이 구체적 판단에서 누락되는 것까지 방지를 해주는데요. 예를 들어서 7점이야. 근데 문제에서 막 상업적 성공이 있었어. 근데 내가 판단 기준이 안 썼어. 근데 판단 기준이 한 목차밖에 안 떠올라. 7점은 두 목차가 떠올라야 돼. 그럼 바로 상업적 성공으로 판단 기준 하나 더 쓰는 거. 이런 놀라운 경험들을 사례 강의에서 많이 했었고 기출 강의에서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문제 읽을 때 제가 강평하면서 할 건데 아 잠깐만 이거 동그라미 넣으세요. 아 이것도 동그라미 넣으세요. 그게 이제 구체적 판단에다 사안포섭할 것들 동그라미 해놓고 이걸 바탕으로 필요하면 5점 더 1목차 할 때 판단기 눌린 것들을 해놓으라는 문제 읽을 때 동그라미 넣고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예, 오리엔테이션 잠깐 했습니다. 제 공식에 따라서 목차 추출하는 거, 그 다음에 추출된 목차로서 답안지 뽑는 거.